축복합니다. 오늘 엔타임 강의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12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각나시죠? 제가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드렸는데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와 비교해서 큰 음녀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향하여 사람들을 배도하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배도 세력을 종교 권력을 말한다면은 큰 성 바벨론은 정치 권력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큰 성 바벨론에 해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라는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의 핵심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었던 이 세상의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고, 특별히 그 무너뜨린 대상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 그래서 인본주의를 꿈꾸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중심의, 그러나 인본주의의 뒤에 배경은 뭐가 있냐면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바벨론 시대 때부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을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세상을 점점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또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그 고대 바벨론의 그 모습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은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런 고대 바벨론과 같은 성격의 그런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상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는 이처럼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단지 짧은 시간에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사탄이 계획했던 것이, 마귀가 꿈꾸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때가 이르게 되면은 마침내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곧 마지막 때. 어쩌면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운 건 사실인데, 어쩌면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하나가, 여러 징조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또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 정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족 중심의 그런 나라 중심의 그런 세계 질서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점점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블록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일들이 점차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금씩 기지개를 펼치시 한 발 한 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뉴월드 오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뉴월드 오더에 대한 찬양을 계속하고 있어요. 속히 신세계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런 세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왜냐하면 신세계 질서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분쟁이 없을 것이고, 이론적으로요. 왜 하나된 세상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서로의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가 돼야지, 궁극적으로 하나 돼야지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가 되려면은 경제가 하나 되고 정치가 하나 되고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진정한 하나된 세상이 오죠. 여러분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문명과 이스라엘 문명의 충돌의 차원을 더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슬람 문명이 모든 다른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시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세상이 혼돈의 세상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은 이런 어떤 상황이 결국은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정치, 경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속히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이 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들을 자꾸만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그 메이저 종교들이 점점 이렇게 화해와 대화의 어떤 흐름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는 그런 이맘은 대이맘을 만나는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굉장히 평화의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정교회 그 수장과 천년 만에 만나는 일도 몇 년 전에 했어요. 제가 작년에 터키 갔더니 터키 이스탄불의 막심 거리라고 아주 우리나라 종로 같은 그 거리에 거기 그 성공의 성당이 아주 큰 게 있어. 정교회 성당이 큰 게 있는데 교황이 그 전에 바로 거기 방문했대요. 거기 방문해서 정교회 수장과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진들이 쫙 그냥 전시가 쫙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요즘 교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종교 간의 화해의 어떤 무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는 이슬람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점점 하나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는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종교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저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은 교단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보통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몇 개 교단들, 뭐 가령 고신측, 합동측 이런 데는 아직 결사반대죠. 또 반대로 진보적인 교단들, 뭐 감리교나 또 장로교 통합측, 또 기독교 장로교, 뭐 이런 쪽은 그렇게 반대하는 보수적인 진영에 대해서 한마디로 째째하다 이거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 진보와 이렇게 또 보수를 이야기할 때 진보 측에서 보수 사람들을 뭐라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꼴통짓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세디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 같은 경우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20세기에 적으로 막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또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개신교의 근본주의 신앙을 굉장히 아주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관들이 점점 소수화되고 점점 세계의 흐름에 반대가 되는 그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자꾸만 비춰지는 일들이,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점점 소수화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점점 배척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성경적인 신앙인들은 왕따가 될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절반 이상이,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그래도 이런 어떤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핍박이 오죠. 당연히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계속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애써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점점 고립화시키는 일들이 많아져요. 이게 시대에 지금 가는 흐름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무장해야 돼요. 각오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점점 어렵고요.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대가가 필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시기에 되면은 완전히 종교가 하나가 되고요. 그 하나된 종교가 결국은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된 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인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합법적으로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된다는 그런 시대가 당연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 통합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쪽 무리에 서서 또 성경적인 신앙인들을 핍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현재 기독교인에서 WCC잖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가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 모든 것도 과정을 만들어가는 어떤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근데 뭐 WCC가 참 좋은 건데 왜 그렇게 WCC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반대하냐, 그렇게 막 공격을 하죠. 그렇지만은 WCC는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실은 그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이 세계 정부의 플랜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의 종교적인 영역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과연 이렇게 이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합니까? 물론 오바마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오바마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또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력, 그리고 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계 드러난 세상 정부 뒤에 서서 그 그늘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정부다 해서 그림자 정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가 있다는 것들은 다 알잖아요. 명확하게 구체적인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명확하게 정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이 세상 정부를 조종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껴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예,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그림자 정부의 역할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자 정부로 거명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물론 수십 개의 단체들이 거명되는데 그 모든 단체들은 이 세 가지 단체에 다 네트워크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 세 단체가 그런 그림자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 나머지 수십 개에 따르는 다른 단체들은 여기에 연관된 IS가 있고 IS를 협조하는 또 테러 단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21페이지의 표에 보면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정보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일루미나티라는 그 그룹이 이 모든 그림자 정부의 헤드쿼터 역할을 합니다. 사령부 역할을 하고 그 일루미나티 아래에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는 각 파트별로의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뱅킹 앤 머니 그룹 해가지고 은행과 재정과 관련된 그룹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비밀 결사 조직 그룹 또 요 오른쪽에 있죠. 프리메이슨은 방금 이제 설명할 거고요.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게 들어본직한 그런 어떤 이름들이 쭉 호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그룹이 있어요. 쭉 보시면은 또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게 빌더버그 같은 경우 세 번째 빌더버거스 해가지고 햄버거가 아니라 빌더버거스. 또 보니까 Council on Foreign Relation CFR이라고 미국에 있는 CFR이라는 정치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고요. 로마 클럽, 보헤미안 클럽 그런 게 있고요. 또 옆에 보니까 정보기관 있죠.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CIA, KGB, FBI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일루미나티 산하에 영향을 받는 그런 거란 겁니다. 또 릴리저스 그룹 해가지고 종교 여기 보니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즈 해가지고 WCC도 바로 여기에 해당돼 있죠. 바하이 종교 또 밑에 있고요. 또 교육 그룹 해가지고 유네스코 쭉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안 된 더 많은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유명한 단체들이 전부 다 일루미나티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속한 모든 멤버들이 다 그림자 정부의 소속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 단체들의 리더십, 최소한 리더십을 이 그림자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사 같은 경우는요, 언론 사주의 성향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거기에 해당하는 기자들을 고용해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주의 어떤 색깔과 정치적인 색깔과 같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론사를 갖고 있는 사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언론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그림자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1222페이지 보시면은
물론 이들 정체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증거가 딱 있어가지고 당신은 이 단체는 일루미나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추론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님은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수준 이하의 음모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수준 이하의 음모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나 뭔가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있어요. 있는데 이들 특성이 그림자 정부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딱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면 증거별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사관들이 뭐가 있잖아요.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감. 뭔가 그런 게 있고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증거들이 그들 스스로가 막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아무래도 커밍아웃 시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벽장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라는 그런 그 단어의 두 앞단어를 따서 커밍아웃 해가지고 보통 동성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넓게는 뭐든지 숨겨져 있는 것, 벽장 속에 숨겨져 있는 정체를 이제는 스스로가 드러낼 때 커밍아웃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자 정부가 지금 스스로를 커밍아웃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하면은 완전히 음모론이었어요. 그 수준에서 그 얘기를 언급했는데 요즘은요 웬만한 분들 프리메이슨 알아요. 일루미나티 알고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다 못 따라서 다음 주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증거들, 어떤 상징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정말 프리메이슨이 존재하는구나,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상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빈약했고요, 일관되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밍아웃 시즌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그림자 정부들은 실체들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전에는 그림자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실루엣으로 바뀌었다가 실루엣에서 이제는 어떤 그 각각의 그 조직들이, 기관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드러나기 때는 완전히 이들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프리메이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을 한글로 직역하면은 자유석공조합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은 이게 이제 영어 표현에 의하면 프리메이슨은 그 자유석공조합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자유석공조합이라는 것은 정확한 단체명 거기에다가 RY가 더 붙어서 프리메이슨리라는 것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프리메이슨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메이스라는 것은 석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석공이라는 게 뭐죠? 건축업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건축업이 여러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 프리메이슨이 탄생하는 그때만 17세기만 해도 그때 당시에 건축하면 다 석공들이었어요. 석공들은 단지 돌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 전체를 석공으로 이렇게 메이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시에는 다 이렇게 길드라고 해서 조합들이 있잖아요. 무슨 조합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길드가 있어요. 길드가 있는데 이 석공들이 만든 이 길드가 있어요. 길드가 있는데 석공조합이죠. 근데 이 석공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는 석공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석공들이 필요했죠. 가령 이게 큰 교회 예배당을 성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석공들이 다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의 유명한 석공들도 다 모였어요. 석공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건축물이 뭐 몇 달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년에서 어떤 건축물은 수십 년, 뭐 100년까지 뭐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죠. 그래서 대형 건축물일 경우는 석공이 한번 가면은 평생을 거기서 뼈를 묻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에 석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건축이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석공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어요. 자유로운 석공들이다. 그래서 석공들은 자유롭게 지역을 뛰어넘고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에 전부 다 모여서 그들이 자꾸 모이니까 서로가 통용이 되고 서로가 어떤 길드처럼 어떤 공동체가 생겨져. 그래서 이따 좀 하겠지만 프리메이슨의 수신호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수신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품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프리메이슨 수신호죠. 그리고 손 동작이 있어요. 몇 가지 손 동작이 있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악수할 때에 프리메이슨 식의 악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프리메이슨만 알고 있는 비밀화된 어떤 서로가 서로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수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사를 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그럼 보통 악수를 하는데 프리메이슨식의 악수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 악수를 딱 하면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구나. 딱 친하고 오면은 자기도 프리메이슨이면은 자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악수로서의 수신호를 주면은 나도 프리메이슨인데.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내가 프리메이슨의 정체를 말로 안 해도 그런 사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이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한 것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프리메이슨이 아주 뭐 고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유래됐다. 뭐 드로의 히라망이 보낸 석공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 프리메이슨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뿌리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의 그런 입단식 때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극을 통해서 그 멤버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프리메이슨은 몇 세기 안 됐죠. 몇 세기 안 돼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발생지는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요 영국 아니면 미국에 있습니다. 95%가 영국, 미국에 있습니다. 특별히 백인 중심의 그런 소사이어티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 프리메이슨을 인터넷 백과사전이 위키백과를 제가 위키백과를 잘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그 위키백과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프리메이슨은 인도주의적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우회 단체 또는 친목 단체, 취미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랏지라고 불리는 그룹 또는 모임 장소를 기본 단위로 상위 모임인 그랜드 랏지가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단어를 좀 편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취미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지금은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어른들이 장년층이 많이 이렇게 있던 게 로타리 클럽. 왜요? 로타리 클럽 또 아이들이 참여하는 뭐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그럼 걸스카웃이 뭐 합니까? 학교에서 보면 딱 복장을 차려입고 그냥 무슨 주말에 어디 되면은 그냥 캠프 1박 2일로 떠나가지고 그래서 봉사단체도 하고 거기서 어떤 또 서로가 어떤 멤버십 훈련하기도 하고 이런 비슷한 거예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같은 그런 형태의 또 친목 단체로 조직된 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모이냐면 랏지라는 곳에서 모여요. 랏지. 이 랏지가 교회처럼 어떤 건물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교회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런 처치라고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건물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또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랏지라는 단어 자체가 유형의 랏지, 무형의 랏지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를 랏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 모임 자체를 또 랏지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개별 단위의 랏지가 있고요. 그 랏지들이 지역 안에서 모여서 어떤 그 큰 그룹을 이루는 것이 그랜드 랏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그랜드 랏지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국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이 4개의 어떤 그 나라가 연합돼서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래서 영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 국가죠.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뭐 웨일스, 또 잉글랜드 이렇게 4개가 합쳐서 이걸 가서 영국 브리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좀 달라요. 아시죠? 영국이 스코틀랜드하고 뭐 우리나라는 똑같이 보이지만 실은 혈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지역별로 또 그 프리메이슨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랜드 랏지, 또 아일랜드 그랜드 랏지, 또 영국 연합 그랜드 랏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큰 단위의 지역별로 그랜드 랏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하에 조그마한 랏지들이 있어요. 일종의 교단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에 약 40만 명의 프리메이슨이 있고요. 미국에 약 2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유색 인종은 잘 안 받아주니까. 백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약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의 랏지. 교회식으로 하면 전 세계에 10만 개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약 600만 명의 그런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23페이지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그랜드 랏지의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 URL을 따라 들어가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랜드 랏지에 대한 것들이 쭉 소개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그래요. 이 자유석공조합이라는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석공들의 어떤 길드 형태로 이 프리메이슨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석공들의 연합체에서 점점 다른 멤버들을 받아들여요. 정치인, 법률인, 또 어떤 예술가들, 종교인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포함되면서 어느 순간에 석공들의 그 연합 공동체 성격이 이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계층을 망라하고 자기들의 이념과 또 추구하는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게 점점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떤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근데 그 청교도들이 건너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신대륙으로 이주가 있었는데, 그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프리메이슨이 글로 갔다는 것이죠. 프리메이슨이 같이 그쪽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은지 모르겠는데 1235페이지 보면은요,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프리메이슨들이 17세기 이후 대거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전체 남성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건국 당시에 미국 안에 있는 남자들의 30%가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프리메이슨은 영국과 미국에 어떤 뿌리를 두고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백인 중심의 그런 소사이어티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프리메이슨은요, 상징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프리메이슨 대표적으로 이 그림에 있는 122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보시면은 캠퍼스하고 직각자가 있어요. 이 캠퍼스하고 직각자는 누가 쓰습니까? 석공들이 쓰죠. 메이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하고 이 석공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이렇게 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G라고 써 있죠. G는 기멜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인데, 이것은 어떤 지고적인 존재, 곧 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컴퍼스는 진리를 의미하고 직각자는 도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또 흑선도 있고요. 프리메이슨이 또 앞치마가 또 있어요. 앞치마 뒤에 좀 보여줄 겁니다. 이런 것도 몽둥이, 이런 것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심볼들이 의미하는 상징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요, 어떤 사이에 그 모임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프리메이슨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가라고 아시죠? 요가가 어디에서 왔죠? 인도. 어디서? 힌두교. 요가는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크리스찬은 요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가는 힌두교 종교 의식이에요. 그게 힌두교 종교 의식이 얼마나 굉장히 사탄적인 것을 알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죠. 사탄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종교인데, 힌두 요가는 모든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1단계, 2단계는 운동 차원이에요. 실제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가 하면은 몸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3단계 가면은 종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4단계가 되면은 신과 합일되는 경험을 해요.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 신이 누구죠? 사탄.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종교죠. 여기 운동이 요가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거기까지 잘 모르죠. 대부분. 그래서 뭐 예전에 보니까 뭐 CBS 방송 이런데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교회에 관련된 어떤 공공 단체에서 어떤 그런 것들도 뭘 몰라서 하죠. 교회에서도 어떤 데이 막 요가 그런 훈련도 한다고 뭐 사람들 모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던 분이 있으면은요, 끊으세요. 존말할 때 끊으셔야 됩니다.
더 깊어지면 이것이 종교가 되어 버리고요. 종교가 되는데 이것이 사탄 숭배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가의 단계가 넘어가면은 깊은 단계 넘어가면은 굉장히 아주 그냥 초벌적인 힘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요. 모든 무술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운동 차원에서 하는데 운동하려면 국민체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점점 깊어질수록 무술도 막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자꾸만 접목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영적인 세계에 만나는 것은 다 사탄이거든요.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막 속이고 그렇게 오는 건데 잘 모르죠. 도 닦으러 절대로 산속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 닦다가 귀신 만나서 옵니다. 프리메이슨도 실은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스코틀랜드 파에 해당하는 그 프리메이슨들은 모두 계급이 33계급인데 그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맷도 해가지고 누구는 33도다 해가지고 진짜일 수도 있고 루머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언급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 뭐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 갈수록 어떤 높은 단계로 가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어쨌든 간에 이런 위키백과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짬뽕돼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일루미나티도 1시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또 왜냐면은 프리메이슨으로 시작해서 일루미나티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리메이슨이 먼저 시작해서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프리메이슨이 시작됐는데 그 프리메이슨을 일루미나티가 장악을 한 거예요. 어느 시기에 프리메이슨을 리더십을 장악해 가지고 서로는 개별된 단체였지만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헤드쿼터를 다 일루미나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프리메이슨 맞는데 그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일루미나티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굉장히 소수죠. 그렇지만은 일루미나티가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언급되는 이 그림자 정부의 가장 핵심이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프리메이슨보다는 일루미나티에 대한 것들이 더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프리메이슨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일루미나티는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대신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벌들을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전시안 뭐 이런 것들 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이죠. 보통 우리가 프리메이슨을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메이슨 상징이 아니라 일루미나티의 원래 상징인데 지금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네이슨이나 그 집이 되기 때문에 보통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엄연히 다르게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은 아까 그거예요. 그 직각자와 캠퍼스가 서로 거꾸로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고 그 안에 G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 프리메이슨과 세계 역사 1224페이지 보십시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스탈린이고요. 그 옆에가 조지 워싱턴. 그 밑에도 조지 워싱턴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누굽니까? 칼 막스. 밑에 나폴레옹.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차르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라파에트라는 사람이에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검은색 로스차일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물론 그 200년 안쪽에 살던 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면은요, 어떤 나라도 다르고 또 세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손을 오른손을 왼쪽 가슴 품 안에 넣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한 포즈를 하고 있을까? 신기하고 놀랍죠. 어떤 공통점이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공통점인데, 그럼 이 손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 바로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숨겨진 손, 수신호 중에 하나인 숨겨진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자신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시킬 때, 지금 커밍아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프리메이슨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는 것이 바로 프리메이슨 특유의 수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겨진 손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숨겨요. 어떤 사진 보니까 김정은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김정은도 프리메이슨이다. 있을 수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아무도 모르죠. 이건 구린자 정부이기 때문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뽑혔지만은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대통령을 만들어요. 특별히 미국은 더 심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죠. 정치인들을 만들어 버리죠. 뭐 경제인을 만드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숨은 상태로, 숨겨진 상태로 어떤 조직화되고 권력화되고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고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 당할 일이 없잖아요.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직이 있다면요, 세상 어떤 나라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프리메이슨의 정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폴레옹 볼까요? 나폴레옹은 1798년에 육군 필라델피 라찌에 가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 안에 라찌가 하나 따로 있었나 봐요. 근데 나폴레옹의 형제들이 있는데 나폴레옹의 현재 4명도 역시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 제국 위원회에 6명 중에 5명이 프리메이슨, 제국 공무원 중 9명 중 6명, 프랑스 장군 30명 중 22명이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정부의 아주 핵심들이 다 나폴레옹부터 프리메이슨이었다. 칼 마르크스, 공상주의 창시자, 이 사람은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그랜드 오리엔트 프리메이슨의 32단계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도요, 좀 이따 보이지만은 공산혁명도 누가 만들었냐면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예요. 미국 건국 뭐 이런 거 다 이들이 작품인데, 자 모차르트도요 프리메이슨입니다. 모차르트가 죽었죠. 요절했죠.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데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협조하다가 배신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 수준이 아니라 뭔가 또 모차르트 자체가 프리메이슨이었으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창작물은 대부분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라파에트, 이 사람도 30단계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파에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군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이끄는 사령관이었다고 하고요. 또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미국 장군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75개 이상의 프리메이슨 단체가 라파에트의 이름을 따서 라찌 이름을 정했대요. 그만큼 프리메이슨에서는 라파에트가 아주 유명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다 알죠? 조지 워싱턴이 왜 프리메이슨인 것은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금융가 로스차일드도 프리메이슨. 그리고 또 일루미나티죠. 또 시몬 볼리바르 이 사람은 남미 워싱턴이라 불러서 남미 국가들을 독립하는 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스페인 출신인데 근데 그래서 이 볼리비아라는 국가 이름도 이 사람 이름에서 따왔대요. 볼리바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볼리비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여줬던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 또 공산혁명, 그리고 미국의 건국. 내용이 참 길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이야기 못하고요.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1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이 세 개의 토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거기 나와 있는 유명한 그런 주인공들이 있죠. 마리 앙뚜아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리 앙뚜아네는 완전히 철부지 어떤 왕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는 프랑스 왕국에서 아주 부를 다 독차지하면서 이 서민들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들을 이해도 못하는 철부지 그런 여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그런 식의 프랑스의 기득권들이 빈부의 격차를 통해서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막 그래서 민중이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난 어떤 민중혁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역사책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프랑스 혁명.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시민 정신, 시민 운동 차원에서 가장 높이 이렇게 여기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실상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협작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자 일으킨 의도적인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국기가 삼색 국기라는 거 아시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 트리컬러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 국기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랑스 공화국의 국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유, 평등, 박애가 어디에 신조인지 아십니까? 일루미나티의 신조예요. 일루미나티.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일루미나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1226페이지 보면은요. 밑에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바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 안에는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죠? 루소. 당시 계몽주의의 사상가인데, 계몽주의라는 것이 뭐죠? 시대를 깨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몽주의는 결국 뭘 말하냐면 일루미나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계몽주의자인 루소의 그 초상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전시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벨리스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실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여기에 합작해서 프랑스를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 이렇게 만드는 일종의 테스트 작품이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종의 연습 게임과 같은 그런 작품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면서 시민 혁명으로 해서 공화정이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프랑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프랑스가 로마 카톨릭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은 프랑스처럼 인권을 강조하고요, 자유 사상을 강조하는 나라가 없죠, 유럽 중에서도. 그래서 이 프랑스는 반신본주의죠. 신본주의를 반대하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국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유 및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념비적인 것인데, 근데 이 안에 보시면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있는 이 그림 보시면은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일루미나 전시관, 그리고 태양 후광이 쫙 빗살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여기 또 밑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또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일루미나티와 연관된 상징들이 여기 다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우리 일루미나티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심볼들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는 어떤 실험적인 일루미나티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죠. 여기 관련된 쫙 그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가장 손해가 본 게 바로 교회였어요. 성당, 당시 로마 카톨릭. 그래서 종교가 완전히 말살됐어요. 이때 프랑스 대혁명 때 종교가 완전히 말살돼가지고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게 다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공산혁명 1231페이지 밑에 공산혁명을 이끈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도 프리맨이었습니다. 아까 봤죠? 손에 들어간 거. 공산주의 역시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민중을 선동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가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공산주의도 만들고 또 시민국가도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혁명은 반정부 혁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 의해서 선동된 계획된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보면은요,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과정 속에 그때 당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러시아의 공산혁명에 위해서 일루미나트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조금씩 장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을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주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도와가지고요. 원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도와줘서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반대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프리메이슨은 또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러시아에 있는 프리메이슨을 도와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쭉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1234페이지.
미국의 건국, 미국의 건국도 다 유럽의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프리메이슨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건국시킨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들 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죠. 자, 오른쪽 그림에 있는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글씨로 보입니까? 그 초상화 위에 보면은 글씨가 있죠. 조지 워싱턴 뭐라고 썼는가? As a Freemason. 프리메이슨으로서의 조지 워싱턴 써 있어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자체가 지금 뭐예요? 바로 그 프리메이슨의 로고가 진 앞치마, 흑손, 몽둥이, 그리고 그 위에 기멜, 지라는 이런 표식들을 이 그림에 집어넣었어요. 가지고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프리메이슨인 것을 아주 공공하게 이렇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연방의회 의사당 기공식에도 보면은 조지 워싱턴이 당시 이 앞치마를 하고 나왔어요. 프리메이슨의 앞치마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프리메이슨은 이 앞치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치마가 왜 필요죠? 석공들이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예요. 근데 이게 프리메이슨의 전통적인 복장이 된 거죠. 다 보면은 이 조지 워싱턴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이 프리메이슨의 의복을 다 입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조지 워싱턴은 프리메이슨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프리메이슨 하니까 프리메이슨에 대한 그 인식이 비밀 조직, 그림자 정부, 뭐 막 그런 일루미네이트에 연관돼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프리메이슨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30%가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사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않고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프리메이슨은 그 내부로 들어가면 깊어질수록 이 프리메이슨이 어떤 우회 단체, 친목 단체가 아니라 진짜로는 세상을 뒤엎고 신본주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인본주의 질서, 실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랑 결속이 되면서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유대계 자본가들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요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죠.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메이슨의 세계 통치, 진도를 제가 오늘 강의안이 20페이지인데요. 제가 진짜 빨리빨리 나가죠. 프리메이슨의 세계 통치. 어떻게 적은 수의 프리메이슨이 이 거대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6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은 수의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들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니까 또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만의 수신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서로 존재를 알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니까 드러내지 않고 하니까 완전히 적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이 적이라는 걸 모르니까 공격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고 그러죠. 마귀가 하는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요, 다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 어둠 가운데 하는 것들은 다 마귀에 속한 것이죠. 마귀는 다 어둠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은 그래요.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이기 때문에 공격당하지 않으면서도 공격하기 수월해요. 적은 수를 가지고 다수를 상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격 클럽이라는 그런 친화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의의가 숨어 있고요. 프리메이슨은 사격 클럽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종교입니다. 그것도 악한 영과 연결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프리메이슨의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사람에게 집착해요.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와 연결돼 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프리메이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유명하지 않은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그물을 쳐가지고 절대로 배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키운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 엘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미리부터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회 각층의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라도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와 연관된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보면은 10만 명의 직원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프리메이슨 상관이 없죠. 일루미나티랑.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루미나티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기업이 일루미나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요즘 뭐 동성애나 이런 코드 보면은 그냥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일루미나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강령이라고 있어요. 어떤 행동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도덕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반성경적인 행동을 만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여러분 동성애가 있으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동성애를 그래서 지지하는 거예요. 아마 그 기업의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그런 거 하는 거 원치 않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죠. 왜냐하면 리더십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다 그게 어떤 일관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돈을 지배합니다. 돈이 세상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세상 돈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은요, 그 자산이 100조 달러래요. 100조 달러. 100조 달러는 게 상상이 됩니까? 100조. 그걸 이제 우리나라 환율로 해봐요. 거기다가 1100 곱해보세요. 1000조, 만조, 10만조, 뭐 100만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뭐 경 아니에요? 그거? 경단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그리고 솔직히 파악도 힘들대요. 그러나 세계 공식적인 세계 갑부는 빌 게이츠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고 실제는 드러나지 않은 갑부들이 전부 다 유대계 어떤 자본가들이에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 자,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했는가? 그것이 알려면 시온 의정서라는 이것도 이제 음모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어떤 가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온 의정서라는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플랜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생기면서 일루미나티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출신의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인 바이스하우프트랑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서로 공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기를 작정하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일종의 세부적인 플랜을 짠 건데 그것이 시온 의정서입니다. 시온 의정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이게 100년 훨씬 넘은 전에 만든 것인데 100년 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 요약을 쫙 보시면은요, 1237페이지 보시면은 1장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언론을 통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혼란을 조성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흥행산업, 그러니까 연극영화로 대중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에 몰두시키다. 그래서 여러분 3S라고 아시죠? 3S. 예? 스포츠, 또 스크린, 또 발음이 약간 그런 스. 그래서 이 세 가지 S를 통해서 세상을 사람들을 한마디로 취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들이 어디서 나냐면 시온 의정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를 양성해서 유리한 법정을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그래서 이 세계사 속에 있는 유명한 전쟁들을 실은 이 유대인 자본가들이 전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전쟁이라면 누가 덕을 보냐? 바로 이 일루미나티가 돈을 버는 거예요. 유대인 자본가들이. 참 웃긴 건 양쪽에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일하고 어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양쪽의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전쟁 자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다 대주면서 어떻게 하든 어느 쪽 하나 이기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권을 챙기죠. 이런 식으로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세계 1, 2차 대전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다 이런 어떤 것들. 뭐 그래서 우리 걸프전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많이 발을 빼고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다 챙기고 그냥 다 맹주 역할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점점 특히 오바마가 IS가 그렇게 창건했는데 미국이 한번 움직이면 다 끝장낼 건데 IS를 저렇게 막 키워놨잖아요. 몰랐어요 그거? 막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런 정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분인데 그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있는 기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미국에 여기 생산되면서 그 셰일가스만 있으면 더 이상 에너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중동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정치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같은 경우도 더 발을 빼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인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뭐 핵을 갖고 일본의 핵을 갖고는 상관 안 한다. 중동이 어떻게 되든 상당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미국만이 잘 살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처럼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정치를 붙잡아야지만 자기들이 세상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없어도 미국은 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고요.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100년 전에 만든 이 시온 의정서를 보면은요, 아주 그냥 굉장히 오늘날로 먹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혔어요. 여기 보세요.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꼭두각시처럼 조정한다. 가장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클린턴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린턴은 처음부터
프리메이슨 장학금 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세요.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사고 능력을 상실한다. 언어를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정한다.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뭐 등등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하게 한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조한다. 뭐 쭉쭉 정부를 빚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이게 바로 시온 의정서에 나오는데 겉보기는 그냥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유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실은 이들은 유대인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지 오늘날의 그 전 세계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에서 3개가 유대인 소유, 세계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중 6개가 유대인 소유, 언론사, 또 경제 다 유대인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5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 그 연방 준비은행이라고 FRB라고 아시죠? 한국은행이 누구 소유입니까? 한국은행 정부 소유죠. 근데 FRB는 누구 소유입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유대계 자본들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FRB는 민간은행이에요, 민간은행. 근데 민간은행에서 어떻게 달러를 찍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아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그 FRB에 주주가 있는데 전부 다 유대계,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맘만 먹으면은 미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니까 정치를 또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유대계 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시스템으로 그렇게 굴러가는 게 미국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인구가 1,400명의 전 세계적으로, 노벨 수상자가 30% 유대인. 또 미국에서만 유대인이 3% 불과하지만은 미국 100대 기업의 40%가 다 유대인 소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39페이지 보면은 전부 다 유대인과 관련된 회사들의 다 이름 로고들이 보세요. 여러분 아는 회사들이 엄청 많죠? 다 유대인들이 장악한 그런 굴지의 회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은 거대한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철저한 비밀주의, 철저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 철저하게 또 돈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점점 세상을 차근차근 장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손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유대인보다 더 큰 실체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이루고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7개 쭉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옛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플랜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도 에베소서 보면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마귀도 거기도 마귀도 잠은 안 자더라고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마귀도 절대 안 자더라고요. 마귀는 여러분이 잘 때 오히려 노리죠. 깨울 때도 노리지만은. 그래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점점 그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실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서 이런 부분에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 세상으로 세속주의로 바뀌고 있고요. 세상이 점점 과거에는 정말 끔찍할 죄악들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죄악들이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이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좀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의 지금 상황이 보통이 아니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이 몰려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깨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어떤 깨어나게 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은 실체하는 조직입니다. 실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마지막 승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